방금 어,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맡은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샤론 노즈 마스터 김동균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좀 나름대로 좀 신경 써서 조금 입었는데 어떤가요? 저는 정말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이럴 때는 또 앞에 나가서 할 때는 또 해야 된다 싶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주제로 오늘 잡았습니다. 어떻게 터미를 하면 될까 이렇게. 그리고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방금 드린 대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을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예전에 호주를 한 1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을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브랜드를 하고 어떤 걸 할 거냐, 이랬을 때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뭐 태국으로 직접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것이 일본에 가서 직접 수입하는 거였어요. 아울렛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프라임 매장보다 광고료가 더 비싸요. 거기다가 나이키라는 브랜드 키워드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판매되는 게 정말 유명한 신발만 팔려요. 그게 아니고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차려야겠다 싶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차립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해외로 돈 전 재산 보냈다가 있잖아요. 사기까지 당하고, 어, 여러분들 안 해보셨겠지만 채권 추심 있죠. 그런 해외 채권 추심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고 나니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쪽이 머리가 다 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없는 돈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매장을 차리자마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져요. 환율이 800원 하던 것들이 1600원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렇게 진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망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시내 브랜드 의류 있죠. 거기 가서 옷에 보면 이 택이 있잖아요. 택을 딱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 물건을 줄 수 있냐. 이러니까 물건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국내 브랜드 있죠. 또 그런 데를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수입도 조금 하고 국내에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성수기 때 많이 벌 때는 한 800만 원? 저 목표는 1000만 원인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800만 원? 그리고 못 벌 때는 못해도 뭐 300만 원 이상은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 돈 하나도 없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시작했는데 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 거잖아요. 아, 이제 돈이 벌리는구나. 막 그러고 있을 때 몸이 또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 왔던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본이고요. 제가 다니면서 설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디쯤에 공중화장실이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 별명이 죽돌이입니다. 나이트를 좋아해서 죽돌이가 아니고 죽을 좋아해가지고 본죽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어느 본죽. 그래 본죽마다 쿠폰을 다 찍고 다녔어요. 아니 맵고 짠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허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 그러니까 서랍을 열면은 약봉투가 있잖아요. 가득 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30대 중반,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화면이 뭐 공유 이래 됐는데 공유하신 분 공유 취소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혼자 엄청 고생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집이, 저는 몰랐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중학교 때 알고 나서
남들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 마음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진짜 돈을 벌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서 무조건 사업밖에 없다. 돈을 벌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춰야 된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방위산업체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23살에 군대를 갔어요. 남들은 내 친구들은 벌써 제대할 때 저는 갔어요. 20대 때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친구들은 제대하는데 군대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병장인 친구가 이등병이 나한테 이제 면회 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IMF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또 장사를 또 여러 가지들 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우리 나름대로 친구들과 벤처 차린다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하고 그때 당시에 벌써 그런 거를 오픈하고 포스코 상대로 판매도 하고 컴퓨터도 판매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너무 젊은 시절에 하니까 다 똑바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0대에 가서 그때 제가 사실은 대인기피증에 걸려요. 그때 당시에. 너무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크고 내가 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30대에 다시 이제 나이키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그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가게를 잘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래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나보고 시간을 좀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미나를 가자 이러더라고. 그럼 뭔데 이러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칫솔을 하나 주더라고요. 칫솔을 써봤는데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랄비를 썼는데 칫솔 모가 좀 커요. 그래서 빡빡빡 빨리 닦는데 이거는 칫솔 모가 작아서 닦이는 느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로네 그냥 이러고 있는데 계속 와서 세미나를 가자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 한번 가보자 싶어서 한번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좋은 걸 사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유통 별거 없다. 좌우로 두 줄이고 네 밑에서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유통업을 했잖아요. 제가 나이키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중소기업 제품들 제가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근데 중소기업 제품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막 이래도 제품이 좋아도 인지도가 없으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 나이키라는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게만 팔면 소비자는 온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게 파니까 소비자는 오더라고요. 내가 장사를 처음 하고 이렇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내가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회장님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제품을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이제 매장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러니까 설사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여드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피부는 뭐 하여튼 엉망이고 온몸도 가렵고 있잖아요.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마사지도 그때 그래 가고 이랬었어요. 뭐 10번 하면은 뭐 3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마사지도 받고 이랬는데 비비크림을 그때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크림을 한번 큰맘 먹고 랑콤 거를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선크림을 딱 쓰는데 이게 얼마냐. 딱 보니까 한국 콜마에서 만든 거예요. SPF 35에 플러스 3, SPF 50이가 40이가 하여튼 플러스 3 딱 이래 나왔어. 50이에요. 처음 나온 8,000원짜리가. 그랬을 때 딱 그거 딱 보고 내가 써봤는데 있잖아요. 이 느낌이 랑콤 거에 못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냐? 8,500원을 주는 거. 8,000원, 7,92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기에서 2,500 피부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야, 이거 괜찮네. 이래가지고 물건을 제가 쫙 내렸습니다. 쫙 내려서 해모임 4개, 뭐 4개,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매장에서 그걸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렇게 판매가 되고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업 너무 쉽다. 그리고 이제 쉽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수한 거랑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PT 한번 띄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두 가지를 넘었어야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거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갈등이에요. 바이너리 구조는 항상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왜 거절을 하느냐? 그냥 뭐 나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제 친구들한테 알렸는데 처음에는 첫 달에는 친구들이 알겠다 그래 사줄게 뭐 이러고 그래 알겠다 이래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달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더만 나한테 이래 부르더만 동균아 그거 다단계대 조심해래 이러면서 야 그래도 뭐 사고 좋으면 괜찮지 이랬는데 그래 알겠다 그렇지만 아무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절에 대한 저는 그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비자들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거절할까요? 다단계의 인식이 안 좋아서 거절을 하겠죠. 아직까지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절 대처법은 각자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갈등 구조입니다. 이 갈등 구조는 어찌 되느냐? 어떤 분은 이래 얘기를 들으니까 한쪽에 왼쪽에 이제 여자분을 이제 세미나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분한테 잘 맞춰줬겠죠. 그리고 초대를 하고 잘 맞춰줬는데 그 다음 달에는 반대쪽에 여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한테 잘 맞춰줬겠죠. 왼쪽 분이 바로 삐지는 거야. 그리고 왼쪽 분이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묻더라고. 야, 이거 왜 그러지요? 이러면서 이러면 묻더라고요. 바이너리 구조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책도 오늘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업을 크게 있잖아요. 네 분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정확하게 만드는 단계죠. 이거는 뭐냐, 내 마음과 믿음의 확신이,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그냥 1만 시간 동안 그 일만 꾸준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분야에 넘었을 때 이 여기에서 한 단계를 또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단계를 또 넘어가야 되고 또 한 단계를 또 넘어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코치를 써서 계속 하면 되지 왜 외국인 코치를 써서 하겠어요? 이미지 표정이나 이런 거를 또 연습하기 위해서 또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1만 시간의 법칙이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대로 꾸준하게 그냥 그것만 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컴포트존,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거에서 머물려 그래요. 그 단계를 넘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소비자 단계에서 아직 소비자도 못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비자까지는 만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자연스럽게 그걸 넘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업에 빨리 성공하는 길은 꿈의 크기가 속도를 좌우하겠죠. 근데 세미나장이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미나장에 눈물 흘렸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와닿았다는 거잖아요. 박주영 그 본부장님도 첫 달에 7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사람들은 딸렸다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이 7만 원을 받았는데 저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했는데 7만 원 받아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제가 입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하면, 팔면은
한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일어난 날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한 30만 원은 가져가는 날인데 이거는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어. 한참 얘기했는데 7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야,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쓴다 생각하니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안 하다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저는 애터미 짬밥을 무시 못한다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안 되고 있다 생각해도 사실은 여기에 빨리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영업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래 했거나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와서 빨리 성공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처음부터 일반인들은 애터미가 어째 돼요? 한 1년 정도는 대부분 헤매잖아요. 빠른 분들이 1년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1년을 단축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빨리 공부하고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꿈의 크기가 속도를 좌우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숙제가 이걸 거예요. 그 말은 알겠는데 안 와닿는데 어떡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있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나요? 근데 앞에 빠졌어요. 내가 된다고 하는 일을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뒤에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몰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막 이래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일에 꾸준하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어느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는 무명 배우예요. 연극 돈이 없어서 연극 배우들 엄청나게 어렵죠. 돈이 없어서 막 그렇게 호적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악역을 맡아요.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충무로에 바로 뜹니다. 그 누구냐? 하정우예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냐면 밑에서부터 빡빡 키고 배운 다음에 어느 날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간에 바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행운 노트를 써요. 감사 노트하고 조금 달라요. 감사 노트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좋은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라면 행운 노트는 뭐냐면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정말 진짜 불운의 아이콘,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하면서 잘못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빚이 마이너스 1억을 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 저한테 이 성공이라는 게 와닿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뭐라냐면, 내가 돈이 있는데 굳이 이걸 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돈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 말도 이해되고 저 말도 이해되더라고요. 그럼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정말 어렵지. 이걸 성공해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사고를 싹 바꿨어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뭐라 얘기했느냐. 당신 지금 돈 있지 않느냐. 당신 지금 힘 있을 때 이걸 알아보고, 좋은 인맥 있을 때 미리 알아놓고 이러면 된다. 미리 준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쉽죠. 제가 없었으니까. 자, 이러다가 어째 되느냐. 몸 아프고 끝이다. 근데 뭐냐. 결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 빚져 받지 않느냐? 없다, 아무것도.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로 하자. 나머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단 저는 내가 운이 정말 좋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빚지고 어려웠던 이것도 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았어.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내가 또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겸손함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한테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는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옛날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야, 나를 얼마나 큰 사람 만들려고 이런 게 오느냐. 나는 크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만큼 배우고 이랬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뭐냐, 내 안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돈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은 애가 돈 밝히면, 조그만 애가 돈 밝히면 애가 벌써부터 돈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엄마가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돈 밝히면은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믿음과 확신 부분에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점은 뭐고 못하는 점은 뭔지, 그리고 그 못하는 점까지도 그게 나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 부분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점이 내가 꼭 못하는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는 부분은 나보다 잘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영입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고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정과 끈기가 있죠.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승희 박사님 얘기하는 그릿이라 그러죠. 근데 뭐냐, 한국말로는 깡다구. 근데 열정과 끈기 두 개 중에 하나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거를 꼽아야 될까요? 끈기요? 열정? 근데 제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끈기가 없어. 그럼 처음에 왔을 때 막 애통이 바라라 해요. 그러다가 끈기가 없으니까 집에 가더라고.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제가 볼 때 다 끈기가 있는 분입니다. 그 각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왜 끈기가 있는 게 중요하냐? 끈기가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어떤 계기가 생겨요. 그 열정이 올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저는 이 성공을 마라톤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지금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뛰어라. 그랬을 때 처음부터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뛰고자, 그래, 내가 뛴다고 생각하면 뛰긴 뛰지.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몰라. 뭐, 어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다. 월 1억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래, 되겠다, 알겠다, 곱하기 산술로, 그래, 알겠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장 뛰지를 못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가 지금 월 1억씩 나오는데, 월 1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업 하는데 1억 쓰는 거는 1도 아니잖아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저도 이게 안 와닿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저도 아무리 쓰고 했지만 그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너무 안 와닿아서 매일마다 한 달 동안 인생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고요. 지금 또 매일마다 글을 쓰면서 이걸 쓰고 있어요. 내가 10억을 벌겠다. 이런 글을 쓰는데 내가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왜 겁을 내고 있지? 쓰면 되지. 계속 쓰다 보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될 수 있겠다.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마라톤을 쳤을 때 처음부터 42.195km는 못 뛴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내가 5km는 뛸 수 있다. 5km도 처음에 못 뜁니다. 5km는 걸을 수 있다. 5km를 걷다가 조금 뛰다가 걷다가 조금 뛰다가 그러다 보면 5km 뛰는 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다가 10km 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장님들이 오토 판매사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저는 왜 오토 판매사를 잡았냐면 이게 아니면 내가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혜정 그 임페리얼이 얘기했잖아요. 생존.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니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토 판매사 그냥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집에 딸이 2명 있는 거야. 너무 딸을 예쁘게 곱상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선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 딸한테 들어오는데 중매정이가 의사래. 그래가 이렇게 이제 선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 결혼까지 시켰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사이긴 의사인데 장의사야. 그래가 이걸 어쩌야 돼요?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고 둘째 딸을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래서 둘째 딸을 요번에는 신중하게 골랐어요. 근데 요번에 중매 들어온 데가 판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고 애터미 판매사라네. 시집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야 된다면 동그라미, 안 보내야 된다면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 앞에 오토가 안 붙었어요. 오토가 붙어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돼요. 그만큼 오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 판매사 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5명을 무조건 사업자 만들어야 된다. 이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5명을 사업자 만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들한테 소비자를 안내시켜야겠네. 소비자를 찾아야겠네. 그러면 소비자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이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세팅이 싹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떤 거절이나 어떤 게 와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사업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 매장에서 옷을 팔면서 이름 쓰고 전화번호 팔고 그러고 사은품으로 줬던 거 아니면은 물건 팔았던 걸 이렇게 주겠어요. 근데 한 7개월 하니까 한 150명 정도 사업자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단체 문자 보내고 이거 누가 안 시켰어요. 제가 혼자서 엑셀로 만들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계속 사러 오더라고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잘했죠. 잘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잘한 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업자 하나를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을 만들 때 정확하게 신뢰관계를 쌓는 법, 그런 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판매만 했던 거죠. 사장님들도 지금 판매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팔았잖아요. 나는 오토 판매사를 처음에 갔어. 근데 내 밑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밑에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두렵고 힘들지만 이걸 해냈는데 사람들은 안 해내더라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한참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쉽고 편안하게 내가 이게 정말 좋아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 때 물론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사람을 관리 잘하는 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지만 내 힘으로 갖는 오토 판매사 있죠. 스폰서가 도와주는 아닌 내 힘으로 갖는 오토 판매사라는 뭐냐면은 내가 그 오토 판매사가 되면 좌우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판매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오토 판매사. 그 사람은 인피니얼까지 그냥 갑니다. 근데 그거 아닌 내가 판매로 갔거나 스폰서의 힘으로 갔으면 언젠가는 그 부분을 또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 내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신뢰 쌓기, 소비자를 만나서 신뢰 쌓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정말 도움된다 이런 마음으로 확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 우선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정했어요. 제 파트너를 지금 누구 파트너의 소개를 받아가도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뭐 해야 돼요? 크게 딱 쳐요. 그냥 회원가입이다. 오늘은 신뢰 쌓기다. 오늘은 제품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정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마지막쯤 갔을 때 그 사람 얘기가 다 끝나고 이랬을 때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자기 얘기가 많은 거야. 자기 소개 얘기가. 그러면 이거 끝났구나.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애터미 회원 가입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도 괜찮다. 다음에 그래 줘도 된다. 내 목적은 그거기 때문에 우선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와 이제 신뢰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면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서 물건 쓰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꽃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 이게 뭔 뜻이겠어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냥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저는 이래 아침에 이래 명상이나 이렇게 하면은 눈 감고 그분을 생각해 보잖아요. 아, 그분이 참 좋다. 어, 저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귀인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정심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아, 저래 살아가 안 되는데 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 보는 법까지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팔아도 되잖아요. 영업이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업이 아닌 우리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좋으면 스보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팔려 그러니까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좋게 신뢰관계를 계속해. 예를 들면 집에 10번 불러가 라면만 10번 끓여줘 보세요. 그 사람 라면 쓰겠어요?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라면 산다고 저는 봐요. 그냥 물건은 그렇게 팔려나가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스폰서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겠죠. 거기에서 중간 역할자에 이제 잘해줘야 되고요. ABC 호일러의 법칙이 있죠. 그런 부분을 알아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폰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뭘 해야 되겠어요? 초대해요. 초대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초대할 때 어떤 식으로 초대했냐면 우선 그냥 애들 공부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시키는데 그냥 바르게 그냥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래 갖고 안 되잖아요. 약간의 머리를 좀 써야 되잖아. 근데 뭐냐, 애가 이 공부라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초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요번 주 토요일 날 초대한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뭐 해? 간단히 물어요. 내 거를 오픈을 안 해요. 왜 지금 내가 만나는지 이거를. 이게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뭐 해? 그리고 토요일 날 집에 뭐 약속이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아, 그래 아깝네. 같이 차 한 잔 먹고 밥 먹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알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던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뭐해? 이랬을 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토요일 날 별일 없는데? 이렇게 이제 딱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야, 그러면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1시간만 사업 설명회 잠깐 듣자. 내 애터미 하는 거 알지? 그랬을 때 왜냐면 이 사람은 벌써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래, 알겠다, 이래는 해요. 근데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급한 약속이 생겼다든지. 근데 이게 이거예요. 급한 약속이 가치가 이만큼이라면 내하고 만남은 이만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가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 가치만 높여주면 급한 약속을 치우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약속이 있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 그래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보자 이렇게 또 밀어요. 다음 주 보자 다음 주 보자 한 3번만 그래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 그러고 한 번은 솔직히 얘기해요. 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몇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노? 진짜 니한테 도움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만 알아보고 아니면은 하지도 말고 그냥 이래 한 번만 알아보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을 못 합니다. 그렇게 와보고 뭐냐? 괜찮네. 이래 됐을 때 그러면 나하고 이제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죠. 요까지 소비자 관계, 요 신뢰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파트너와 함께하기, 파트너 만들기입니다. 이 파트너를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파트너 뜻이 뭐겠어요? 동반자, 협력자, 반려자,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겠죠. 파트너는 말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 부분을 자꾸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파트너를 고를 때 애터미 파트너가 아니고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이 있거나 직장이 좋거나 이러면 좋겠죠. 그 파트너를 고를 때 사실은 엄청나게 까다롭게 고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총응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내가 엄청나게 계산을 하겠죠. 뭐냐, 파트너가 그냥 쉽게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로움을 준다고 쳐도. 그랬을 때 뭐냐, 결혼할 때 내가 정말 너한테 물 한 모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비록 지금 고무장갑 사주더라도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동업한다 칠게요. 치킨집을 차려. 근데 친구 보고 야, 나하고 동업하자. 이 치킨집이 정말 괜찮다. 비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같이 돈 내자 이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 보고 돈 더 내고 내가 적게 내라. 이러면 친구가 하겠어요? 반반 내자.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더 낼게. 네가 좀 적게 내라. 이래야 안 하나요? 그리고 뭐냐, 치킨집에 배달은 내가 할게. 홀 네가 봐라. 쉬운 걸 시켜줘야지 동업하고 싶지. 그 마음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파트너를 만드는데. 그래서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세미나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랑 틀리겠죠. 가기 전에는 저는 얘기를 안 해요. 뭐 애터미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세미나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냥 야 나오니까 좋지, 경치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상대 얘기 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세미나 갔다 와서 그러고 또 물어봐요. 오늘 듣고 어땠어?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아직 멀었네, 눈높이가.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랬을 때 사장님들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 이제 네가 그래 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뭐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니는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확신에 찬 나를 믿고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필요해요. 어느 날 저희 스폰서하고 미팅 갔는데 그 스폰서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얘기를 이래 들어줘요.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이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애터미가 정말 쉬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좌우 두 줄이고 무한단계고 물건 사고 좋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고, 이 사업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이 사업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10억 받습니다. 제가 10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사장님 도와줄게. 사장님, 내가 도와주면 사장님 10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러니까 받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괜찮네 싶어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 써먹어 보려고 내가 10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러려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사장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은 거야. 그게 뭐냐,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사장님들한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애터미로 임페리얼까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간다 그러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그래야지 파트너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할 때는 뭐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세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엄마 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애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한 1년 동안 관리가 필요해요. 애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뭐냐,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다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뭐냐, 인간 중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애기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찡얼찡얼거리는 이유는 애가 이러는 이유는 배고파서 그렇구나. 어떻구나. 엄마가 이 세밀하게 알죠. 그리고 뭐냐, 뭐 뒤집기 하려거나 이러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감탄이 필요하대요. 항상 어디 가서도 감탄 들으려고 한대요. 그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뭐냐,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잘 시켜줘야 돼요. 동기부여는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부여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거 지원해 줄게 한번 해봐라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빨리 그 사람 나오는 사람들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적 동기는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애터미의 가치를 보게 해주는 거겠죠. 꾸준하게 세미나장으로 안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정할 때 이 전업자, 부업자, 협력자,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항상 소비자부터 먼저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센터에 와서 전업자가 있어. 그러면 전업자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럼 전업자가 나갔지요? 그러면 내가 나갔으면 누굴 만나느냐? 부업자, 협력자를 만나요. 그리고 부업자, 협력자에서 그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소비자를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시면은 엄청나게 손해가 오겠죠. 그리고 뭐냐, 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째야 되느냐, 내가 안 가르치고 하려면 결국은 세미나장으로 잘 보내야겠네. 그게 함께 잘 지내는 법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가 팀워크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의 신뢰가 돈독해야 되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 그룹에서, 팀워크에서 내가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고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룹이 잘 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어째 볼 때는 애터미가 더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기업은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승진을 안 시키면 돼요. 근데 애터미는 뭐냐? 같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같이 잘해야 되느냐? 이익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정말 진짜 어떻게 자기 것만 그래 챙겨. 이래 왔을 때.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달했죠. 개인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내 이익을 안 챙기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공동체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함께 잘 지내는 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이리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근데 여기가 순한 양들만 있어. 이 일을 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맞춰준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 교만한 마음은 조직을 죽이겠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겸손하다는 거는 뭔 말이냐? 어떤 외부 자극이 왔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 바로 욕으로 받아친다 그러면 이거는 겸손하지 않는 거겠죠.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 반응 속도가 느린 사람. 뭐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일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어떤 오해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은, 분별심 없이, 아니,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알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저는 또 상대를 내 방향으로 고치고 싶지가 않아요.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각자 상대에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고쳤으면 좋겠지만, 단점인 게 내가 보이면 그 단점을 내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그 사람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그러고 이제 상대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면은 즉시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오해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시비 분비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게 뭐냐? 이 팀워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간 역할자. 어, 중간 역할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중간 역할자죠. 하느님과 인간을 맺어주는. 불교에서는 뭐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 역할자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가 중간 역할자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애들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애터미 사업에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업자가 중간 역할자,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내가 중간 역할자. 그랬을 때 스폰서도 나하고 먼저 가입했을 뿐이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진 않잖아. 그 완벽하지 않는 거를 내가 보완해주고 내 밑으로 영향이 안 가게. 내 파트너도 마찬가지 영향이 안 가게. 이렇게 중간 역할자로서 역할을 잘 해줄 때 저는 이 팀워크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팀워크를 더 잘 만들까, 조직 관리 부분 이런 거는 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김 리더십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이 애터미 사업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김 리더십의 특징을 이승현 박사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치유, 아픈데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거겠죠. 기가 빠진 파트너한테 에너지를 주고, 인지, 예, 통찰력으로 비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설득을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개념화, 한 번에 정확하게 씻고,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선견지명,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청진기, 세밀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랬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파트너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형성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형성은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이때 생각하시면 돼요. 품앗이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애터미에서 같이 잘 지내려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김 리더십이고요. 승김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다 섬기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섬겨줘야겠죠.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포괄적인 범위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에서는. 그래서 뛰어난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 뛰어난 사람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눈높이에 같이 맞춰서 그 정도로 가져야 되는 게 이 조직 관리에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성찰이 돼야겠죠. 자기 성찰은, 나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내 그릇을 계속 키워야 돼요. 둘이 같이 부딪힌다는 거는 뭔 말이냐? 비슷하기 때문에 부딪히겠죠. 그렇다면 어느 누군가가 그릇이 크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내 그릇을 키워야 되고, 아까 연예인 하정우를 얘기했는데 어떤 연예인은 운 좋게 뜰 수가 있어요. 20대 때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 떴다는 거는 뭔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면 어째 돼요? 본인 실력이 아니잖아. 그랬을 때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 막 이렇죠. 본인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터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빨리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무게를 못 견디면 어째 되느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처도 딛고 견뎌봐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 내가 성장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온전한 나의 성장이죠. 그래서 사장님들 애터미 하면서 지금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 뭐 2년 만에 가고 뭐 3년 만에 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뭐냐,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를 배우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갔을 때, 그리고 뭐냐, 안에 조직 내에서 우리가 팀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 뭐냐, 한신 같은 대장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리 같은 사람도 양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정말 바른 사람이 나왔을 때, 성공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거를 뭐냐? 배움의 장으로 써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랬지만 저한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배움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 한 편 좀, 하나 공유를 한번 할게요. 잠깐만요. 상처에 대하여. 복효군.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싸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사장님들 어떠세요? 애터미가 지금 사장님들 하시면서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가 된다 그래요.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국민연금은 벌써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의료보험은 어찌 될까요? 의료보험료는 오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짜잖아, 의료보험은. 어쩌면은 공짜는 나중으로 미뤄서 어쩌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으로 볼게요. 앞으로 어찌 되겠어요, 시대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애터미를 많이 하러 오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지인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인간을 알면 크게 성공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애터미 사람이겠죠. 관계를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뭐냐?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잘하고 있고 지금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잘 맞아가고 있고 근데 하늘은 뭐냐? 저는 이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근데 지금 뭐냐? 이 애터미가 알면 알수록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만약에 애터미를 밀어주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제가 가져갈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사장님들만 지금 바르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 있고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많이 실패도 겪고 상처도 있고 근데 그 상처가 뭐냐? 내가 배움의 장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성장하셔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